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말띠 여러분들의 2024년 양력 11월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말띠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그 말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띠는 총 12개가 있죠. 12개가. 그런데 그 중에 말띠는 이 12개 띠 중에 가장 좋은 띠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하루를 얘기할 때 정오라고 하는 게 있죠. 정오. 정오는 보통 12시를 가리키는데 보통 이제 그래서 오시라고 하는 것인데 사주팔자에서 오시는 11시 30분부터 13시 29분까지가 오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옛날에는 11시부터 1시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약간 변화가 있어서 11시 30분부터 낮 1시 29분까지가 오시가 되는데 보통 정오는 12시를 가리키죠. 그 정오의 오자가 바로 이 글자가 되는데 이것은 곧 뭐를 의미하냐면 태양 에너지, 즉 태양 에너지가 가장 강할 때, 그래서 오라는 글자는 양, 우리가 보통 이제 음양할 때 이 양이 굉장히 왕성한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제로 우선은 양기가 강해야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음기가 강하다고 하는 거, 이 음기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사람과 귀신을 두고 볼 때도 사람이 사는 곳은 양기가 강하고, 보통 우리가 공포 영화에서도 보면 왜 이곳은 굉장히 음기가 강하고 뭔가 좀 어둡다 이런 의미에서 귀신이 사는 동네가 음기가 강하다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 이제 양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살아있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에너지. 자, 그러니까 오시는 이 말띠는 기본적으로 오라는 글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양기가 왕성한 거죠. 그래서 고전에선 이걸 천복이라고 했습니다. 천복. 우리가 보통 천복을 타고났다 이런 얘기 하게 되는데, 즉 하늘에서 복을 내린 띠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띠가 아니어도 오시에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뭐냐면은 이제 띠가 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시공간이 양에너지가 강하다는 거고, 태어난 시간이 오시라고 하는 것은 속 안에 그 내면에 양에너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 말띠는 천복을 타고났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천복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천복을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화후 그 다음에 영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은 온화하다 할 때 화자고, 후라고 하는 것은 후덕하다 할 때 후자를 의미하는데, 만약 본인이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남한테 후덕하게 대하면 우리가 부귀영화라고 하는 영화가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말띠가 무조건 천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아주 따뜻한 사람이 될 때 부귀영화에서 영화가 찾아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말띠는 굉장히 온화하고 후덕한 인물이 되어야만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말띠 여러분들이 굉장히 냉소적이고 남한테 차갑게 대하고 사실 이제 그 결과만 중시하고 냉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말띠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영화가 따라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띠는 차가워지면 안 되니까 주변에 비관적인 사람, 이 비관적인 사람, 남을 욕하는 사람, 뭐 인턴 세미나를 악플 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좋지 않습니다. 즉 뭐냐면 따뜻한 에너지가 아니라 굉장히 어두운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말띠는 그 오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위축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양에너지가 강한 것이니까 레저 스포츠에 가담해서 일을 해도 능력을 발휘하고, 특히나 이제 방송연예, 빛이 강하고 조명이 있는 곳, 방송연예 쪽에 가담해서 일을 해도 좋고,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니까 우울증에 빠질 확률도 조금 적은데, 말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쥐의 해를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돼지해를 만났을 때
약간 이 말이라고 하는 글자가 위축되면서 에너지가 좀 더 줄어들기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말띠는 낮에 능력을 발휘하니까 절대 밤에 일하거나 이런 식으로 낮밤이 바뀐 일을 해서는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말띠가 2024년 용의해를 만나게 되면 이 용의해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해, 즉 인년과 토끼해를 지나온 다음에 용의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호랑이해와 그 토끼해는 말띠가 자신이 활동을 위한 공부, 무언가 배우고 익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지식을 넓히고 자신의 내공을 취하는 연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이후에 2024년 용의해를 만나면 이것은 곧 상관이라고 하는 연도가 되는데 말띠를 기준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화생토에서 본인이 배우고 이제까지 익혔던 것을 발휘하고 표현하고 표출하고 자신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연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월살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 진이라는 글자는 수를 지극히 약화시키기 때문에 말띠가 자신을 너무 가감없이 드러내다가는 명예에 흠집이 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수라고 하는 것이 말띠한테는 명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조객이라고 하는 것은 말띠가 주변에 곡사라던가 초상이라던가 친구의 부모님의 안 좋은 소식을 듣는다던가 본인의 일가 친척에서 좀 안 좋은 소식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해를 말하기도 하니까 말띠 여러분들은 그런 소식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말띠가 2024년 본인을 표출하고 드러내는 연에 있다가 11월을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명관이 되기도 합니다. 자, 명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원래 이 2024년 용의해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는, 무조건 실추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너무 가감없이 드러내거나 말조심을 하지 않으면 의외의 공격을 받거나 자신의 명예가 약간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11월을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명관이 되니까 오히려 반전 현상이 일어나서 자신의 명예를 다시 취할 수 있는 월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말띠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일을 만약 2024년에 시작했다면 오히려 11월이 돼서야 본인의 명성에 도움이 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11월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이것은 곧 겁살이 되는 건데 이 겁살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그냥 안 좋다는 게 아니라 화의 겁살입니다. 화의 겁살. 화라고 하는 것은 말띠가 볼 때는 주변의 유대관계나 친구, 동료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사람들을 제치고 본인이 명관을 얻는 월로도 볼 수 있으니까 의외로 11월이 되면 주변의 인물들과 소원해지는 그런 월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말띠는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쯤은 겪어야 되는 현상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지나고 2025년이 되면 뱀의 해인 4년이 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역시 말띠가 화의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해지는 연이 다시 도래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인의 세력을 규합하고 자신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자신과 의견이 맞는 사람들이 점점 주위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1월에 약간 주변 인물들과 소원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띠가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관을 얻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를 얻게 되면 하나를 주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요즘에 그 유대관계라고 하는 것은 점점 줄여나가는 게 트렌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좀 더 갖는 것도 좋고요. 사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2025년에 뱀의 해를 만나기 위한 준비 속에서 무언가의 플랜을 짜고 좀 더 조직적으로 자신을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2024년 우리 말띠 여러분들의 양력 11월 운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